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볶음은 뉴에라 에너지 앤 디지털 잉크, 줄여서 NUAI라고 하죠. 이 회사가 텍사스 서부에 추진 중인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여기에 관한 여러 보고서와 발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데이터 센터 짓는다, 이걸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이걸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NUAI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규모가 어떤지, 또 계획은 뭔지, 특히 그 AI 데이터 센터 하면 늘 따라붙는 문제 있잖아요. 전력 문제. 그렇죠.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그 막대한 전력 소모 문제를 얘들은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NUAI가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 그 그림부터 좀 명확히 하죠. 자료 보니까 자회사 이름이 텍사스 크리티컬 데이터 센터스, TCDC라고 있더라고요. 네, TCDC. 이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네, 여기랑 쉐런 AI라는 또 다른 회사, 이 둘이 50대 50으로 합작 투자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조인트 벤처 형태로요. 목표는 텍사스 서부, 그 페름기 분지라는 곳에다가 차세대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이 수요에 딱 맞는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그것도 아주 크게 짓겠다는 거고요. 네, 페름기 분지. 위치 선정이 아주 흥미롭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좀 중요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단계 엔지니어링은 끝났다고요? 네, 끝내고 이제 2단계 엔지니어링 들어갔다고 발표했죠. 여기에는 뭐 부지 상세 계획 짜고 정리 작업 준비하고 또 주요 인프라들 어떻게 통합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부지 정리 작업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땅 파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앞으로 한 60일 안에는 실제 부지 정리 작업이 시작될 거라고 하니까 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진짜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규모인 것 같아요. 와, 기존 부지가 235에이커였는데 여기에 203에이커를 더 사들인다고요? 네, 추가로 확보하는 거죠. 그럼 총 438에이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거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상상하기 좀 힘든 규모죠, 사실. 네, 근데 최종 목표 전력 용량이 1기가와트 이상이래요. 이 정도 규모를 목표로 설계 중이라고 하니 와,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1기가와트면 정말 네. 그런데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시설에서 제일 큰 어려움, 역시 전력 확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NUA의 핵심 전략은 뭐랄까 에너지 문제의 내재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문제의 내재화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서비스하는데 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이걸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싸게 경제적으로 확보하는 게 앞으로 AI 인프라 경쟁에서 누가 이기냐, 지냐를 가르는 뭐 거의 결정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외부 전력망에만 기댈 수는 없겠네요. 비용도 그렇고 안정성도 그렇고. 네, 한계가 명확하죠. 그래서 NUI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썬더헤드 에너지 솔루션즈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아직 비구속적이긴 한데 기간 계약 형태로요. 썬더헤드 에너지 솔루션즈.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다가 아예 자체 발전 설비를 짓겠다는 겁니다. 초기 규모가 250메가와트고요. 부지 안에 직접 발전소를 짓는다. 250메가와트. 이것도 작은 규모는 아닌데 최종 목표가 1기가와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250메가와트는 시작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최종 목표 용량을 생각하면요. 그렇군요. 발전 방식도 좀 특이하던데요. 네, 그것도 좀 흥미로운데 천연가스를 연료로 써요. 그런데 왕복 엔진하고 가스터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계량기 후면 비하인드 미터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한다는 점이에요. 계량기 후면 방식이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쓰는 것처럼 외부 전력망, 그러니까 한전 같은 곳을 거치지 않고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바로
직접 쓴다는 의미입니다. 아,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쓴다. 그럼 장점이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외부 전력망에서 뭐 갑자기 가격이 뛴다거나 아니면 예기치 않게 공급이 중단된다거나 하는 위험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 데이터 센터 운영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이걸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 전략을 조금 더 넓게 보면 NUAI가 왜 하필 그 텍사스 서부의 페름기 분지를 골랐는지 이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까 위치 선정이 흥미롭다고 하셨죠? 네. 거기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셰일 오일, 셰일 가스로 유명한 곳. 맞습니다. NUAI는 바로 그 지역에 정말 풍부하고 값싼 천연가스를 직접 연료로 써서 발전 단가를 확 낮추겠다는 계산인 거죠. 직접 조달해서 쓰겠다. 얼마나 싸길래요? 실제로 그 CEO인 윌 그레이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페름기 분지의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마이너스 가격이요? 돈을 주고 팔아야 할 정도였다고요? 네,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처리 비용 때문에 오히려 돈을 줘야 가져가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싸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연료를 직접 가져다 발전소를 돌린다면 에너지 비용 면에서는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마이너스 가격에 천연가스를 직접 연료로 쓴다니 이건 정말 좀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AI 연산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네, 그렇죠. 상당하죠. 이건 단순히 비용 좀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AI 서비스의 가격 경쟁력 자체를 그냥 뒤흔들 수도 있겠는데요. 잠재력이 엄청난 전력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페름기 분지라는 위치가 에너지 자원 말고 혹시 다른 이점도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텍사스주 자체의 환경도 좀 언급하는 것 같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텍사스주가 전통적으로 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펴놨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고 세금 인센티브라던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텍사스에 많이 가지 않나요? 맞아요. 실제로 오픈 AI 같은 회사들도 이미 텍사스를 중요한 AI 인프라 거점으로 삼고 있거나 뭐 고려 중이란 얘기도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NUA는 이런 텍사스의 사업 환경 이점까지 최대한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값싼 에너지 자원에다가 우호적인 규제 환경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최적의 입지를 선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에너지 비윤이라는 그 핵심 경쟁력에다가 사업 환경까지 유리하다. 이러면 뭐 시장의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실제로 NUAI가 2단계 엔지니어링 착수했다는 소식, 특히 그 자체 발전소 건설 계획, 이게 알려지면서 투자자들 관심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주가랑 거래량도 엄청 뛰었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시장에서 아주 주목했죠. 시장에서는 이제 NUA를 그냥 단순한 에너지 회사가 아니라 어쩌면 미래 AI 인프라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얘기가 상당히 재밌어지네요. 네,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CEO인 윌 그레이도 이런 분위기를 좀 의식했는지 인터뷰에서 엔지니어링, 인허가, 규제 서류 제출, 부지 확장 등 모든 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의 핵심 고객이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이들로부터도 아주 긍정적인 초기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하이퍼스케일러들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물론 이게 뭐 아직 실제 계약까지 간 건 아니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초반 분위기가 좋다는 건 사업 전망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자료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나 좀 도전 과제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예를 들면 뭐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환경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그런 리스크 말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주로 NUAI 측 발표 내용이나 좀 긍정적인 시장 반응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명시적인 위험 분석이 깊게 다뤄지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몇 가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에요. 지금은 뭐 싸고 심지어 마이너스 가격까지 기록했지만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요.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안정적인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건 중요한 변수죠. 네, 그렇죠. 유가 변동처럼요. 둘째는 환경 규제 문제입니다. 폐렴계 문제가 사실 환경 문제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지역은 아니거든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이렇게 대규모로 태워서 발전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규제 강화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NUAI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하겠네요. ESG 경영 같은 것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 그냥 실행 자체의 리스크입니다. 1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다가 대규모 자체 발전소까지 이걸 동시에 건설하고 또 운영하는 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도전이에요.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본격 확장하는 게 차질 없이 정말 딱딱 진행될 수 있을지 이건 뭐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계획은 계획이니까요. 역시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기회도 있지만 도전 과제도 함께 있는 거군요. 말씀하신 리스크 요인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럼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나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그 초기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작은 2026년으로 예정돼 있고요. 본격적으로 용량을 확장하는 건 2027년부터 시작될 계획입니다. 2026년, 2027년. 아직 한 2, 3년 정도 시각이 남았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 NUI는 북미 지역에서 AI 연산에 최적화되고 또 에너지 비용 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 캠퍼스 중 하나를 운영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확실히 커 보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더 큰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NUI의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이랑 데이터 센터 운영을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수직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 이게 과연 미래 AI 인프라 경쟁에서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이게 하나의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네, 특히 자체 발전소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이랑 공급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전략은 지금 막대한 전력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다른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다른 회사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네요. 네, 어쩌면 NUI가 제시하는 이 모델이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디에 지을지 그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자, 오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NUI의 텍사스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NUI는 미국 최대 에너지 생산지죠. 폐렴기 분지에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가스, 이걸 직접 활용하는 자체 발전소를 지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전력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에너지 내재화 전략. 네, 이걸 통해서 무려 1기가와트 이상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 2단계 엔지니어링에 들어갔고 부지도 더 확보했고 또 시장 반응도 뜨겁고 이런 점들이 더해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보들이 청취자님께서 AI 인프라 산업의 거대한 흐름, 또 미래 경쟁 환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NUI의 사례처럼 에너지 생산 인프라하고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이걸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모델이 과연 미래 AI 시대의 지배적인 인프라 구축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에너지와 컴퓨팅의 통합 모델, 이게 대세가 될 것인가? 네. AI의 연산 수요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런 에너지 컴퓨팅 통합 모델이 가져올 어떤 예상치 못한 시너지 효과는 뭘지, 또 반대로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 경제적 혹은 뭐 환경적인 도전 과제는 또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다가올 AI 시대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컴퓨팅의 결합, 미래 AI 인프라의 모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